간단하게 사업 설명 있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원광대학교에서 가장 멋있으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저희 최준호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할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메인으로. 왜 솔직히 이 설명에는 아마 모빌리티도 그렇고 웰니스도 그렇고 학과별로도 아마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주 메인은 참여학과 교수님들하고 그때 설명을 잘 못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라이즈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 금년 초부터 해서 학교 전체 참여한 학과를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라이즈 사업이 뭔지 몰라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참여학과별로는 학과장님 체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용을 전파하고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한 30분 하면 너무 기니까 20분 내로 끝내려고 해요. 저희는 라이즈 사업단 자체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전라북도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망칠 수도 있고 그려볼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해보자는 뜻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거고요. 라이즈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라이즈가 아니고요. 지금 대학이나 지역 대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지역 대학이 지역과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말,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높으신 분들이 쓴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 역할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잘 될까요? 힘들어. 그래서 원래 예전에 아마 이 사업이 전에 RIS라는 사업도 있었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것 때문에 링크 사업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저희 대학은 나머지는 없었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싹 다 일몰되고 라이즈 사업 하나로 다 뭉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복지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어느 분야를 할 거냐라는 게 여기 8대 생명점 전환 산업으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오가나이즈 하다 보니 농생명, 의생명, 생명 서비스, 그 다음에 모빌리티 4개 분야를 선정해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그 과하고 관련이 없는 데는 미안하지만 라이즈 사업의 원년도에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대신 요 사업이 2+3이라고 해서 2년 진행하고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또 3년을 더 줘요. 그때마다 매년 참여학과를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 해야지 그 다음 들어오겠죠. 지금 선정되어 있는 학과들은 나름 선수들이라는 학과로 모집을 해서 일단 1차년도에 성과를 잘 내자. 그리고 2차년도에 하나씩 품어가자라는 전략을 시작을 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1-1번이 가장 중요해요. 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좋겠죠? 내가 뭐라도 따먹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은 생명은 농생명 쪽은 스마트팜부터 푸드테크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학과가 들어온지 알겠죠? 원예산업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명환경학과가 들어와 있어요. 요 인력 양성의 총괄을 책임지시는 분이 원예산업학과의 김철민 교수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의생명이라는 거는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를 짰고요. 요거는 약간 일반 학과보다는 메디칼 분야,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위주로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화공이 일부 다리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가 들어와 있어요. 생명 서비스는 우리가 웰리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학과가 들어올 수 있는 찬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의생명은 권호상 한의대에 있는 권호상 교수님이 책임을 맡고 있고,
생명 서비스는 저희가 웰리스라고 해서 뭘 주제로 삼았냐면 세 가지 삶이다. 자연과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는 컨트롤을 해서 참여한 학과가 7개입니다. 그럼 이게 학과일 수도 있고 학부일 수도 있고 전공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또 뭐 계열 모집에 뭐 막 다 뒤집어졌잖아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학과가 금속 주얼리, 작업, 치료, 스포츠 과학부, 살림 조경, 식품 영양, 안전보건, 패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쪽은 지금 상단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못 오셨는데 이승재 교수님이 기계공학과가 주축으로 해서 전자, 전기, 화학, 지능융합공학 쪽은 대학원 쪽이 메이저로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참여학과인지 아닌지는 알았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뭘 먹을 거냐만 챙기면 되겠죠. 뒤에 쭉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 설명용으로 저희가 1-1이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악랄하게 교수님들 개인 연구 장비는 못 사드립니다. 학과에 필요한 실험 실습에 필요한 공간을 개선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이 넘는 돈이 학과별로 뿌려집니다. 다만 의생명 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계획서를 쓰면서 잘못 조금 잡아놔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2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서 반영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학과별로 모빌리티도 전자지능융합은 2차년도에 하고 나머지 기계, 전기, 화학공학과가 1차년도에.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라이즈 사업 전체 총액은 96억인가 97억인가 되긴 하는데 거의 10%에 해당하는 돈이 학과 단위로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과가 돈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도 하나도 바뀐 걸 모르겠어 그러면 저희 사업단에 신고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실사로 나갈 겁니다. 왜? 모든 기자재는 교수님 개인 연구실로 들어가면 다 몰수할 거니까. 다만 이제 공동기기실에는 놔두고 쓰다가 교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서 쓰실 수는 있죠. 그 정도야 서로가 이해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참여 학과별로로 시작했다가 분야별로 동아리를 구성하십시오. 동아리 종류는 3개를 하겠습니다. 취창업 동아리, 봉사 동아리, 학술 동아리. 다만 웰리스는 학과가 많다 보니까 처음엔 학과별 학과 단위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서로 칸막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융합형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한다고 해서 돈 지원금을 똥만큼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약간 이건 또 튜닝이 될 거예요. 숫자는 최소한 1인당 15만 원 이상의 재원을 드릴 테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기 역량 개발하는 데 써라. 자, 취창업 동아리는 취업과 관련된 거나 창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뭐 창업 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는 팀이 있으면 도와줘라. 교수님들이. 봉사 동아리는 지금 저희가 라이즈 사업에서 하나의 꼭지로 잡은 게 현재 세대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조금 거칠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사업이니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서 웰리스 쪽은 봉사 동아리가 진짜 활발하게 진행이 되세요. 왜? 작업치료학과 같은 경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금속 주얼리도 관련된 활동을 하니까 대신 학생들이 활동할 때 돈 때문에 자기 돈 써가면서 하지 말자. 근데 정말 좋은 건데 돈이 없다. 그럼 사업단에 또 찔르면은 모릅니다. 어디서 돈이 나올지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하겠다고 그러면 줍니다. 그런데 모양새만 갖추고 돈놀이 하겠다 그러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W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아마 지난주 화요일날 여기 갑자기 저희가 급하게 헌혈 프로그램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학 전체가 학생들 헌혈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 라이즈 사업단도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산업, 학교, 그 다음에 지산학 통합으로 해서 4가지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W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해서 1차로 한 게 헌혈이었습니다. 아마 헌혈을 그때 하신 분도 있고 헌혈차가 너무 수요가 적어서 못 하신 분도 있어요. 나중에라도 하셨으면 헌혈증을 저희 사업단에든 그 학과에 분야별로 일하시는 분한테 전해주시면 다 포인트 받게끔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요거를 가지고 2차로 원광대 병원에 얘기해서 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시라고 기부하는 행사도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 쪽은 저희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9월 26일, 27일 익산에서 NS 푸드 페스타라고 해서 한림에서 음식 축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림 사람 없죠. 좀 짠돌이들 해서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하고 저희가 급하게 12명 NS 라이즈 크루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진행되는 거 모니터링하고 행사 도움도 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산업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두 번째는 금요일, 토요일 프로그램인데 토요일이야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 학교에서 1시간마다 셔틀버스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돌거든요. 현장하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NS 푸드 페스타에 가서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좀 가면은 공짜 선물이 많아요. 저도 중요한 건 딴 것보다도 먹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줄 잘 쓰면 라면 한 박스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게끔 할인하고 다 조정을 끝내놨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결이 문제잖아.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갈 사람들 공결 신청한 사람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 총장님까지 결제 받아놓으면 공결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아침에 10시에 갔다가 하고 도장 찍고 11시 차 타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10시부터 4시까지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결 처리 안 해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달은 아마 여기 축제 때인가 기업 분석 경진대회라고 해서 아마 학생들 모집해서 이미 1차 라운드는 끝났고 본선 라운드 들어간 팀이 선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할 거고요. 3차는 저희 아주 심플하게 짝짓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기업체에 있는 선배와 현역, 아니면 현역과 현역 간에, 학과 간에 벽을 허물고 하나 준비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성과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아마 저희가 올해 안에는 잘 되면 굿 네이버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봉사 동아리들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에서는 내용을 몰라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도 있고요. 신청했는데 빠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 9월 달까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정규 교과목 과정이야 저희가 어쩔 수 없죠. 전공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비교과라든지 특화 프로그램을 돌리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간단한 것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에 대해 스마트팜 뭐 조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할 때 원예 산업학과가 주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계나 전기나 아니면 내가 참여학과인데 나는 궁금해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할 겁니다. 물론 원예 산업학과 학생이 들었을 때 가장 좋겠죠. 자기 전공 적합도가 좋으니까. 하지만 그 윗사람들은 못 뜨게 하냐? 아니요.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이 맞든 틀리든 향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따라서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생명 쪽에, 바이오 쪽은 연구 논문 작성법 이런 것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자기가 석사 과정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업할 사람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 문서를 한 장짜리 문서 만들기 겁나게 어렵거든요. GPT 돌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GPT를 돌리면 이제는 인식이 가능하죠. 왜? 걔가 늘 쓰는 문구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GPT 한번 돌리고 또 딴 거 한 두 번 돌리면 또 모른다고는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생명 서비스 모빌리티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요걸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야 왼수 같은 놈만 나보고 저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 한 번 보고 돌아서서 20초 지나면 까먹잖아.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시고요. 나는 목숨 걸고 저 프로그램 꼭 들어야 되는데 마감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과 교수님한테 가서 학과장님한테 가서 멱살을 잡으시면 돼요. 왜? 우리가 20명으로 잡아놨다고 해서 21명이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배려를 할 텐데, 요즘 저도 이제 보면은 나 가만히 있는데 갖고 와봐 라고 하면은 저희도 갖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요번 학기부터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데도 있고 다음 학기에 있는 데도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 예전에 링크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리 표준형이 있고 기업 연계형 두 가지로만 저희는 분류를 합니다. 표준형은 기본적으로 인당 5만 원 지원해주죠. 저도 학과에서 학생들 되고 캡스톤 대로 5만 원 받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재료 한두 개 사면 바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물론 표준형도 지원하지만 기업 연계형에 집중을 해달라. 그래서 진짜 기업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학생들 팀을 짜진데, 물론 교수님 코디네이션 해주겠지만 기업 재직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일을 진행하라. 1인당 20만 원씩 배정해주겠다. 됐죠? 그래서 저희는 기업 연계형으로 캡스톤 디자인에서 나올 성과가 뭐 있을까요? 그 재직자하고 눈이 맞아서 취업이 연계되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향후에 그 회사에서 관련된 제품을 만들 때 똑같이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썼다든지, 저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야 오는데 어느 거놈들하고 했는데 이놈들 봐라 쌈박한데, 그게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기업에 지원했을 때 야 온강대들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동아리 활동비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많이 줬더니 무지개 회의비로 밥 먹고 노는 거 못하게 총액에서는 밥 먹고 노는 비용은 30%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도 지금 저희는 전부 표준형 현장 실습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연계형으로 하되 취업 연계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공공기관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관을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에 관에 가서는 결코 취업 안 될 거예요. 거의. 다만 기업의 현장 실습을 갈 거면 교수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뽑을 예정이 있는데 가서 현장 실습을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해요. 이유는 나도 가서 간 봐야 되잖아. 뭐 삼성도 개고생해서 들어갔는데 3개월 안에 30%가 그만둔다고 하잖아. 물론 우리가 그 정도 상황이면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라도 이름만 들어봤거나 잘 모르면 현장 실습 가서 간 보고 기업도 학생 간을 보고, 그래서 서로 눈이 맞으면 장기 현장 실습을 하든 아니면 2학기 때 조기 취업을 하든 결국은 우리는 취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라이즈는 아니고 RIS 때 굉장히 히트친 아이템이라서 연말에가 아니고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기말고사 전이 되죠. 한 2주 전 정도에 라이즈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걸 해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냐? 아니요. 많이는 못해요. 한 분야별로 10명 정도? 그러면 속된 말로 탁 터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모빌리티 또는이나 기계 쪽으로 해서 기계,
바이오, 농생명, 생명 서비스로 해서 대만과 싱가포르 3개 국가에 대해서 한 4박 정도, 4박 5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4박 6일이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4박 7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행기 잘못하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돌릴 거고요. 이때는 자체적으로 선발 과정을 또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4학년이 가장 베니핏을 받기 좋은 케이스겠죠. 죄송하지만 2학년, 1학년은 피 터져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먹을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각 4개 분야에서 MD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올해는 MD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법 시행 규칙 때문에. 하지만 MD 신청서를 내면 한 거로 인정해 주겠다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저희가 필수로 창업 교과목과 지정된 인성 교과목은 한 과목은 최소한 들어라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내가 수업 시간 맞춰서 시간표 짜야 되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만 얘기합니다. 됐죠? 온라인 하면 또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 그지? 요즘 우리 학교도 그 온라인 시스템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컴퓨터 3대 놓고 동시에 키면 3개가 다 되는 거 됐는데 지금은 동시에 키면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짜증나. 법정 교육을 2개 놓고 했더니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 때문에 시간표 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해요. 물론 오프라인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최소한 온라인 과목 위주로 배열을 해놨으니 학생들이 선택한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농생명은 종자, 스마트팜, 푸드테크, 환경까지 어우르는 스트래티지로 짜져 있는 거라서 봐봐야 뭐 그냥 그림이 이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생명 서비스는 마음, 자연, 몸. 그래서 어떤 학과가 참여하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를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앵거리 할 때 쓰는 PT 자료를 해서 쓴 것 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여기 바이오 쪽에는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바이오 소재는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생산하고 이걸 어떻게 유효성하고 안정성 평가를 하냐는 거를 인력 양성의 주제로 가져가겠다. 모빌리티는 제가 공돌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 자동차지만 전라북도에는 특장차하고 농기계 쪽이 좀 특화되어 있으니 그 다음에 AI, XR 분야, 그 다음에 친환경 분야로 배터리 쪽에서 3개의 분야를 주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는 소재로 할게요. 요거 자세히 설명하면 제 실력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1-3은 아마 대학원생들일 거예요. 대학원생들도 있고 일부 학부 학생들이 R&D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는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앨리스에는 작직과의 민경철 교수님이 주관하셔서 6개 학과가 들어와 있고 모빌리티는 신재호 교수님 화공과에 주관해줘서 4개 학과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력 양성은 4개 분야인데 여기는 왜 2개냐? 나머지 2개는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 써가지고. 근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R&D는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1-1번 인력 양성에 들어오지 않는 학과나 교수님은 받지를 않았어요. 왜? 학교의 교수님으로서 학생을 케어하는 게 기본이니 이 학생들 여러분들 1-1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교수님들은 죽을 맛이야. 왜? 이 사업이 얼마나 좀 됐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걸 많이 드리는 쪽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요거는 저희가 좀 괜찮은 케이스를 해서 모빌리티 쪽에서 친환경 쪽에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괜찮죠?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가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청정기술학회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라이즈 사업단 섹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포스터 발표와 발표를 하게끔 따셨어요. 그러면 대학원생이야 학회 발표하는 거 기본이라고 칠게요. 근데 학부생들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 과제에 참여해서 학부생들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서 학교에 발표할 기회가 된다면 그 학생들한테는 좋은 케이스고, 그래서 요거는 R&D와 인력양수 두 파트가 연합을 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가는 거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서 9월 24, 26일 날 진행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데려가 주는 거 아니다. 나도 뭔가 가서 노크를 하고, 하다 안 되면 여러분들 지도교수는 학과 교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나도 할 기회를 줘 라고 계기셔도 줄까 말까 하니까 아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10월 25일 맞죠? 웰리스데이 9월인가요? 10월, 그렇죠? 10월 25일. 요거는 이제 웰리스 사업단에서 체험 부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웰리스 사업단에 가면은요, 말 안 들면 작업치료과에서 필라테스까지 몸을 다 우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딸리면 스포츠과학부에 가서 운동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고요. 마음이 너무 여려 그러면 금속공예하든지 패션하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고요. 산업 현장에 가면은 산업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창업 얘기했는데 창업도 마찬가지 학교에 창업 창진단이라고 활동하고 있고 창업교육 교과목들이 있고요. 저희는 라이즈 사업에서는 창업교육 교과목 운영에 주로 메인 포커스 하나, 두 번째는 학생들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번 지난 아마 9월 달에 전기공학과의 오인공 교수님이 창업하시죠. 전자공학과 오인공 교수님이 창업을 하나 하세요. 라이즈 사업단에서는 창업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과 단위로 창업을 해도 되고요. 교수님이 창업을 해도 되고 학생이 창업을 해도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창업해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그 회사가 사는 방법은 고정적인 매출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거면은 뭔가 물건을 좀 만드세요. 그럼 라이즈 사업단에서 일정 부분 사드릴게요. 왜? 어차피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념품이든 뭔가 드려야 되거든. 굳이 내가 관계없는 사람들 거 사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창업을 하신 다음에 1년 뒤에 폐업하셔도 관계없어요. 왜? 참 어렵거든요, 창업은. 하지만 창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25년도 실전 창업 동아리 모집을 창진단에서 하고 있고, 아마 10개 모집에 14개인가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 80%가 저희 라이즈 사업에 참여하는 취창업 동아리 친구들이 4명, 3명, 5명이 팀을 짜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팀이 뭐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팀이 뭐라도 상을 받아가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활동 장려분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넣은 건데요. 알포인트 했더니 저 옛날에 저기 베트남의 그 전쟁 영화 알포인트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장학금을 주면 좋죠. 근데 장학금을 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돈 냄새를 못 맡아봐요. 그 다음에 등록금이 한도 내에서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열심히 했어. 자기 호주머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걸 다 점수화 하겠다.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활동 장려금은 1월 말 내지는 2월 달에 해당 학생의 개인 통장에 넣어드리겠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 많이 받는 사람 150만원, 중간 100만원, 적게 받는 사람 50만원. 그러면 사업에 참여해서 알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다 받냐? 아니요. 알포인트 받은 사람 중에서 상위 한 30%, 40%만
선별을 하고요. 그 중에 A, B, C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조건이 있죠. MD 개설 교과목 하나 들어야 된, MD 교과목이든지 창업 교과목이든지 인성 교과목 하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늦지 않았어요. 근데 MD 교과목은 개설이 안 됐으니까 MD 신청서 내면 된다고 아까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이런 학과나 분야별로 비교과나 특화 프로그램이나 행사 한 건 이상은 요거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4학년들 내가 아이포인트 받아먹겠다 마음 딱 먹은 사람 있죠?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왜? 이 라이즈 사업은 지역 정주 인력 양성이 메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라고 했어요. 그죠? 원광대가 익산에 있다고 익산이 지역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취업하면 돼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이거 허벌나게 해봐야 저거 하나 비팅 못해요. 다만 저희가 도내 도외로 해놨어요. 원래는 전라북도 내를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취업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데 갔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도외도 200점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상정을 언제까지 해? 1월 15일까지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져가십시오. 이게 돈이 남으면 우리가 골치 아파요. 다 써야 되니까.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농생명, 의생명, 웰리스, 모빌리티별로 각각 사무실이 그 사업팀별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라이즈 사업단 자체는 학생 지원관 5층에 있어서 자주 오시는 마세요. 네, 여기서 내부에서 해결하시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해놓고 하고요. 지금 요게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유튜브도 해놨고 인스타도 해놨고 이메일도 있어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활동하는 거나 공지사항에 공지들 뜨고 가게에서 공지들이 다 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다 지난 다음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그렇잖아. 우리가 미리 안내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면 뭐라고 따끔하게 18 써주면 되고요. 근데 제대로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